지수연이하고 대화를 이렇게 많이 했네. 이동현도 있고 정정원도 있고 뭐. 이 선문답의 그 적이라고 봐야 되나? 뭐 선문답이라기보다도 그만 진실한 대화지 뭘 그래. 꾸미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 대화지. 봄 73. 봄 73. 하늘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즉답으로 무심해서 왔습니다. 텅 빔에서 왔습니다. 진공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런데 다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일으키는 실제적인 감흥이 다르다. 무심이라고 하면 유심의 반대를 머릿속으로 그리기 쉽고, 텅 빔이라고 하면 찬 것을 비우려고 하기 쉽고, 진공이라고 하면 가공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하늘이라고 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텅 빔을 발견하고 텅 빔을 깨닫기 쉽다. 그러므로 어디서 왔는가에 하늘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간다. 우리는 하늘에 사는 하늘 사람이다. 이것이 영이 등천한 소식이다. 봄 73. 하늘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즉답으로 무심에서 왔습니다. 텅 빔에서 왔습니다. 진공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런데 다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일으키는 실제적인 감흥이 다르다. 무심이라고 하면 유심의 반대를 머릿속으로 그리기 쉽고, 텅 빔이라고 하면 찬 것을 비우려고 하기 쉽고, 진공이라고 하면 가공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하늘이라고 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텅 빔을 발견하고 텅 빔을 깨닫기 쉽다. 그러므로 어디서 왔는가에 하늘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간다. 우리는 하늘에 사는 하늘 사람이다. 이것이 용이 등천한 소식이다. 봄 73. 하늘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즉답으로 무심에서 왔습니다. 텅 빔에서 왔습니다. 진공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런데 다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일으키는 실제적인 감흥이 다르다. 무심이라고 하면 유심의 반대를 머릿속으로 그리기 쉽고, 텅 빔이라고 하면 찬 것을 비우려고 하기 쉽고, 진공이라고 하면 가공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하늘이라고 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텅 빔을 발견하고 텅 빔을 깨닫기 쉽다. 그러므로 어디서 왔는가에 하늘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간다. 우리는 하늘에 사는 하늘 사람이다. 이것이 용이 등천한 소식이다. 봄 73. 하늘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즉답으로 무심에서 왔습니다. 텅 빈에서 왔습니다. 진공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런데 다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일으키는 실제적인 감흥이 다르다. 무심이라 하면 유심의 반대를 머릿속으로 그리기 쉽고, 텅 빈이라고 하면 찬 것을 비우려고 하기 쉽고, 진공이라고 하면 가공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하늘이라고 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텅 빔을 발견하고 텅 빔을 깨닫기 쉽다. 그러므로 어디서 왔는가에 하늘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간다. 우리는 하늘에 사는 하늘 사람이다. 이것이 용이 등천한 소식이다. 봄 73. 하늘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즉답으로 무심에서 왔습니다. 텅 빔에서 왔습니다. 진공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런데 다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일으키는
실제적인 감흥이 다르다. 무심이라고 하면 유심의 반대를 머릿속으로 그리기 쉽고, 텅 빔이라고 하면 찬 것을 비우려고 하기 쉽고, 진공이라고 하면 가공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하늘이라고 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텅 빔을 발견하고 텅 빔을 깨닫기 쉽다. 그러므로 어디서 왔는가에 하늘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간다. 우리는 하늘에 사는 하늘 사람이다. 이것이 용이 등천한 소식이다. 봄 73. 하늘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즉답으로 무심에서 왔습니다. 텅 빔에서 왔습니다. 진공에서 왔습니다. 하늘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런데 다 같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일으키는 실제적인 감흥이 다르다. 무심이라고 하면 유심의 반대를 머릿속으로 그리기 쉽고, 텅 빔이라고 하면 찬 것을 비우려고 하기 쉽고, 진공이라고 하면 가공을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하늘이라고 하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텅 빔을 발견하고 텅 빔을 깨닫기 쉽다. 그러므로 어디서 왔는가에 하늘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간다. 우리는 하늘에 사는 하늘 사람이다. 이것이 용이 등천한 소식이다. 알라. 그 다음 글 읽으실까요? 이거 읽어요? 자, 이거지. 봄 74, 지수영과의 대화. 봄 73, 하늘에서 왔습니다를 홈페이지에 적은 후 지수영과 나눈 채팅 기록. 색을 올렸어요. 네, 댓글 올렸습니다. 볼게요. 주석이 멋지네. 어제 집에 가서 보았어요. 이 사실을 보았어요. 아, 이렇게 되어야 불쌍하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야 자기 삶을 자기가 만들고 있음을 알게 되어 스스로 자기 삶을 창조하게 되지요. 하늘의 주인이지요. 자기 삶의 주인, 우주의 주인입니다. 직문즉답 공부시키려다가 하늘이 합당하다는 것을 말하다 보니 하늘 사람까지 나오게 되었네요. 새로운 선언이 되었어요. 마음을 나로 아는 귀신성, 몸을 나로 아는 동물성에서 벗어난 하늘 사람이에요. 벗어났지. 허물을 벗었어요. 황골탈태, 용의 등천. 이무기가 용이 되었어요. 맞아요. 이무기 전설을 들을 때 왠지 모르는 감흥이 일어나곤 했는데 내가 이무기 상태여서 그런 거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감. 그간의 노력이 꽉 차져서 때가 되었을 때 승천할 수 있지요. 시절연이 도래하여야 봄나라가 추수의 계절을 맞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하늘 사람이 되어요. 깨달아 봄으로 하늘에 올라요. 하늘에 점을 찍음으로 하늘에 올라요. 하늘을 발견하고 하늘을 선택하여야 하늘에 오릅니다. 하늘에 올랐으면 하늘 사람다운 말이 나와야 해요. 황골탈대한 소식이 나와야죠. 하늘을 본 소식이요. 바로 그 소식을 들으려고 직문직답 공부시키는 중. 직문직답 공부로서 하늘에 오를 수 있죠. 아직 안 나와요. 설명하는 자가 있어서 그래요. 네, 텅빔이 말을 못해요. 아직. 텅빔이 말을 하는 것도 때가 있나요? 말을 하도록 시키다가 보면 말이 나올 때가 오겠지요. 하늘을 보는 자가 있네요. 하늘을 봄이 되어야 봄이 말을 하는데. 그렇죠. 아직 둘이죠. 네, 문답법을 하면서 예전 생각이 났어요. 그때의 심정, 보는 자의 심정.
어느새 어떻게 보는 자가 봄이 되었는지도 모르게 뛰어넘어 버렸네요. 날이 새는 것과 같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동현가도 있네. 네. 봄 75 이동현과의 대화 봄 73 하늘에서 왔습니다에 올린 이동현의 댓글을 본 후 나는 채팅 기록. 이동현 보름달이 차오르면서 봄나라도 추수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동현 네. 원지스님 하늘로 올라가 안 보일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네도 하늘 사람이구나. 글과 말이 자석입니다. 쭉 당깁니다. 어제 오늘 지간에 하늘 열렸습니다. 하늘도 안 보입니다라는 말 하늘 소리다. 하늘에 대해 더 이상 알고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하늘 사람이면 하늘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일득하면 영득이라고 했지. 네. 이미 하늘 사람에게는 득도 실도 없이 그대로 영원합니다. 사람의 완성이지. 네, 하늘 사람이 드디어 사람의 완성입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기가 딱지지가 않게 일권에서 6권을 지나 7권 말기에 오니 드디어 추수하게 생겼어. 네,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봄님이 된 거죠. 봄님이라는 단어도 하늘이라는 단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이지. 단어로 형상으로 어떤 상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름이란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지. 이제 자유롭다는 말이 실감이 갑니다. 자유평화 행복 자체야. 아, 네. 이제 점을 찍었구나. 축하한다. 선생님이 계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봄나라 건설하러 온 일꾼 맞다. 하늘 사람이 있어 하늘 사람이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봄 76 정정원과 견처에 대한 문답. 정정원 텅 빈 자리는 생각과 감각의 이전 자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 자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 자리, 그 자리가 텅 빈 자리, 대무심 자리 허공이다. 이 허공에 점을 찍습니다. 텅 빈 자리, 무국 자리, 태초이며 창식이 창조의 자리, 이 자리에서 천지가 창조되어 꼽히고 세웁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원천님 텅 빈 자리에 점을 찍었다니 축하합니다. 생각과 감각의 이전 자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 자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 자리, 이 이전 자리에 대하여 위의 글을 참조하여 텅 빈 자리에서 나오는 한마디 일러보시기 바랍니다. 너도 없고 나도 없는 텅 빈 허공에서 질문도 대답도 없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는 침묵이죠. 그러나 그 자리는 근본 바탕 자리입니다. 침묵에서 갖가지 소리가 다 나오는 자리입니다. 대상과 내용에 응하여 임기응변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일상생활이지요. 물음이 응하여 뱃돌 맞듯 맷돌 맞듯 정확한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할 말이 없다고만 하면 죽어버린 자리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모님이 부르면 네 하고 대답하고 자식이 부르면 응 그래 하고 대답합니다. 할 말이 없다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전 자리를 서술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이전 자리를 자기의 경지로 자기의 말로 직관적 직설적으로 드러내어 봅시다. 하늘에 점을 찍습니다. 하늘은 무심이고 텅비움이고 진공이고 태초이고 천지창조의 자리입니다. 하늘은 무국이고 태극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온 하늘 사람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 하늘 자리를 아래의 문제를 통해 드러내는 답을 일러보시기 바랍니다. 걸려들었어요? 생각과 감각의 이전 자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 자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 자리, 여기에 구사된 말을 갖고 이전 자리, 하늘 자리를 드러내는 말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정원, 텅 빈 자리는 생각과 감각의 이전 자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 자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 자리, 우주도 생기기 이전 자리, 태초의 자리, 하늘 자리, 하늘에 점을 찍습니다. 아직 하늘에 점을 찍는 자가 있어 나오는 소리입니다. 점을 찍고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점을 찍고 나면 하늘이 소리를 냅니다. 생각과 감각의 이전 자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 자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 자리, 이 말은 설명하는 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점을 찍고 하늘이 하는 말소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옆에서 하는 소리와 자체가 되어 나오는 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정은 쓴맛도 없고 단맛도 없습니다.
맛에 대해 묻지 않았건만 뚱딴지 같은 맛 타령입니까? 완전 물음에 즉해서 대답해 보세요. 물음이란 생각과 감각의 이전자리, 몸도 마음도 생기기 이전자리, 달도 지구도 태양도 생기기 이전자리라고만 하지 말고 직접 거기에 앉아 자신의 상태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텅 빈 자리, 무국자리, 태초의 자리, 하늘자리, 그 자리에 앉으니 모두 없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 나만이 홀로 존재합니다. 천당에는 가 앉았는데 기머거리 봉사인이 아직 하늘 사람 아니구나. 옷 달라고 해도 한사코 신발만 주는구나. 죽어서 살아나지를 못했네. 원천님 이거 풀으셨을까? 지금은 되실까? 그 대기 될라 그러면 뭐 한참이 되는 거고 안 될라 그러면 병행 부지하세월이지 뭐.